안녕하세요. 방콕에서 부동산 에이전시 운영 중인 고마자씨입니다. 자, 오늘은 리세일 콘도 거래의 위험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송 중에 가끔씩 리세일 콘도 언급을 합니다. 이거 위험하다, 하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언급을 합니다만 자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오늘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리세일 콘도에 접근하는 루트가 거의 일정합니다. 이 루트가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싼 거 찾다가 보니까 리세일 콘도에 접근하게 되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드리면 수쿰비 39 같은데 북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굉장히 오래된 콘도들이 많습니다. 이 콘도들 중에는 면적이 꽤 넓은 콘도들이 꽤 있습니다. 이 지역이 가거든 현재든 일본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이 큰 집들이 꽤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서 집은 큰 걸 사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 사람을 잘 못 믿어요. 그리고 정보를 봐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 태국에 지인이 있는 겁니다. 그 지인한테 이거 거래를 좀 하고 싶은데 좀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지인들이 대부분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한 달이 거쳐 하다가 에이전트 데리고 와서 보여주는 게 10년 된, 15년 된 이런 콘도들 보여주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경우는 나중에 끝에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만약 그런 분들이 있으시면 어지간하면 서로 연락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런지는 맨 끝에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서 여러분들 먼저 태국 콘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프리홀드 콘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리스홀드 콘도가 있습니다. 프리홀드 콘도는 개인이 소유하는 것과 똑같은 거고요. 리스홀드 콘도는 중국이나 베트남처럼 리스를 하는 형태입니다. 기준은 30년인데 연장이 되면 60년, 90년 이런 식으로 연장이 되는 형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걸 왜 설명을 하느냐? 외국인인 경우에 무조건 해외에서 외환으로 자금이 들어와야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밭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태국 밖으로 나가서 밖에 있는 계좌에서 외환을 태국으로 보내야지만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반대로 리스홀드는 빌리는 거기 때문에 밭으로 사도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예전에 많이 설명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건 전부 다 프리홀드인 경우입니다. 그래서 앞에 얘기했던 가장 중요한 부분, 해외에서 태국으로 외환이 송금되어야 됩니다. 한국 분들은 대부분 다 90% 이상이 한국에서 돈을 보내게 되고요. 한 10% 정도만 해외 계좌가 있어서 거기에서 돈을 보내게 됩니다. 각 나라마다 외환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외환법에 따라서 돈을 송금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태국에 거래를 하실 때 해외에 특히 미국 같은데 계좌가 있으면 좀 편하게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국에서 돈을 보내는 걸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중은행에서 내가 부동산 사려고 하니까 돈 좀 보내주세요 하면 그냥 보내줍니까? 보내주지 않습니까? 안 보내주겠죠. 서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서류가 왜 필요하냐? 한국에 있는 시중은행이 보는 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정말로 해외 부동산 거래를 하는지, 다음으로 탈세를 하는 건 아닌지 이 두 가지 때문에 검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건설사하고 일반 개인은 엄연히 다르죠. 쉽게 얘기를 해서 은행원이 컴퓨터로 AP타이라고 치면 그냥 AP타이가 나오죠. 주가까지도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AP타이의 라이프하속 팔람C를 사려고 한다. 그러면 라이프하속 팔람C를 AP타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찾으면 거기에 바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검증이 됩니다. 두 번째 검증은 뭐냐면 가격 검증이 가능하죠. 물론 건설사에 주는 가격표만 가지고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지 않습니다. 추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만 그 추가 서류가 간단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리세일 콘도는 여러분도 그 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부동산 사이트에 있는 특히 오래된 콘도들 가격은 이게 진짜 백이 가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증명을 하는 방법밖에 없냐 하면 감정밖에는 없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리세일 콘도를 살 때 리세일 콘도 가격이 이 가격이 맞나 보는 것도 감정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래된 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콘도를 거래를 할 때 이 가격이 맞나 안 맞나 보는 건 상대편 얘기만 들을 게 아니고요. 감정을 해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설사에서 나온 가격이 아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15년, 20년씩 지난 콘도기 때문에 그 가격이 정확하게 검증되지 않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오래된 콘도 안 팔리잖아요. 그럼 그 콘도를 팔려고 하면 에이전트한테 커미션을 얼마나 줘야 될까요? 일반적인 것보다 훨씬 돈을 많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판매 가격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육안으로 보기에 쌀 뿐인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 이 상황에서 한국시중은행이 리세일 거래를 허가할 확률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게 되죠. 자, 그런데 무조건 100% 안 되는 건 없기 때문에 됐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합시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보내주기로 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다시 또 다른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한국이 아니라 미국에서 보내든 말레이시아에서 보내든 홍콩에서 보내든 똑같이 적용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건설사와 거래를 하는 것과 리세일로 거래를 하는 것은 메커니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왜 메커니즘이 다르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도 거래를 하면 우리가 계약서를 적고 계약금을 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와서 서류를 받아가서 송금을 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와서 리저베이션 피라고 하고 부킹 피라고도 하는데 흔히 그냥 가계약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5만 바트이나 10만 바트, 뭐 비싼 거는 뭐 15만 바트, 20만 바트, 30만 바트짜리도 있는데 이걸 넣고 나서 서류를 받아갖고 그 나라에 가서 돈을 보내야 계약서가 나오는 게 기본이죠. 건설사 메커니즘은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개인한테 보내기 때문에 이게 빠꾸 맞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만약에 통과가 됐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돈을 그 개인한테 보내야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여기에 있는 거죠. 건설사와 거래를 하면 건설사로 다이렉트로 돈을 보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 그 집주인 개인한테 돈을 보내는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죠. 계좌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건설사와 거래를 한다라고 해도 송금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건설사로 다이렉트로 때리는 방법이 있고요. 요즘은 전부 다 이걸 씁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내 계좌로 돈을 쏘았다가 그 다음에 외환으로 돈을 보냈다는 증명을 가지고 다시 건설사로 송금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이게 리세일 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계좌가 없잖아요. 지금은 건설사와 거래를 해도 우리 계약서죠. SPA를 가지고 은행에 가도 계좌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짜노시 나와야만 그나마 계좌를 만들 수 있는 은행이 있는 겁니다. 그 은행도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제가 재작년까지는 은행 계좌를 2개를 만들어 줬지만 지금은 은행 계좌를 하나밖에 만들어 주지 못합니다. 그것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러니까 개인 거래를 할 때 내가 계좌를 만들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계좌도 없으면 내 계좌로 돈을 못 보내는데 어떻게 그 많은 돈을 개인한테 보낼 수 있냐는 거죠. 여기에서 그냥 쉽게 생각해도 어마어마하게 위험하겠죠. 어마어마하게 위험한 겁니다. 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거주자인 경우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거주자인 경우, 예를 들어서 태국에 살고 계시는 분이 내가 이 집에 오래 살았으니까 그냥 이 집 사야 되겠다 생각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저 같으면 직원들도 있고 하니까 뭐 직원 이름으로 사든지
법인 만들어서 사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것들 굉장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보통 그런 분들이 다시 한국에 가서 돈을 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꼭 자기 명의로 만들어야 되는 분들이 계십니다. 대부분 그렇죠. 이때 내 거주자 계좌지 않습니까? 잘못하면 그 돈이 들어오는 순간 그게 소득으로 잡히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게 작년에 바뀐 소득세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문제에서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기겠죠. 왜 그러냐면 태국 사람이 해외에서 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돈 세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해외에 있는 재산을 다시 돌려올 때도 소득으로 만든다. 작년부터 적용되는 법입니다. 태국이 세금을 그렇게 타이트하게 걷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혹시라도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주자가 자기 통장으로 돈을 넣는 것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혹시나 지인이 뭐 5년짜리도 마찬가지고 10년짜리도 마찬가지고요. 리세일 콘도를 여러분들한테 권한다라고 하면 그분이 실제로 부동산을 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위험에 여러분들을 던져놓는 거나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하고 손절하는 게 더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파타에서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등기 처리하려면 서류가 너무 필요한가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했더니 자기 지인이 콘도를 사려고 해서 자기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서류를 몰라서 그렇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부탁인데 잘 아는 사람하고 충분히 상담받고 콘도 거래를 하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강조드리지만 제발 상상을 객관화시키지 않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또 로케이션 대해서 하나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상 저는 방콕에서 고마저씨였습니다.